김재원 아나운서의 마지막 생방송은 이른 아침이었다. 2025년 7월 31일 오전 8시 52분 KBS 1 모닝플라자가 막을 내리자 스튜디오 안은 정적이 휩싸였다. 카메라가 꺼진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했다. 30년간 KBS의 얼굴이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꽃다발을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퇴장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표정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진짜 굿모닝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오래 남는 말이었다. 1995년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그는 이른바 뉴스의 남자였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전설이 된 현장 생방송, 세월호 참사 당시 침묵으로 전한 메시지, 그리고 코로나19 특보까지 그는 늘 역사의 중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방송국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이는 바로 김재원이었다. 그런 그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정년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현장을 함께하던 동료들조차 믿기 어려워했다. 말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내부 관계자 다수가 당연히 정년까지 할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청자들 역시 당황스러웠다. 방송의 얼굴처럼 여겨졌던 인물이기에 그의 퇴장은 작은 충격처럼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추측했다. 혹은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취재가 진행될수록 그 선택에는 예상 밖의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방송 이후 카메라가 꺼진 진짜 무대는 바로 양평이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놀이라는 작은 마을. 자연을 사랑하는 예술가들과 조용한 삶을 택한 은퇴 방송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 그 마을에 최근 완공된 하얀 외벽의 신축주택 한 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바로 김재원이었다. 외형은 소박했다. 하지만 내부는 단 하나의 목적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다. 그가 30년간 방송을 하며 누적해온 기억, 정서, 언어의 온도가 그곳 곳곳에 스며 있었다. 누군가는 그 공간을 도피처라 불렀지만 곧 밝혀질 진짜 이유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무대로 내려간 것이었다. 그 집의 첫인상은 단순했다. 흰색 외벽, 낮은 지붕, 그리고 마당을 감싸는 소나무. 지나가는 이들이 무심코 지나칠 법한 그 집은 알고 보면 20억 원이 넘는 가격의 전원주택이었다. 그러나 가격보다도 더 눈길을 끈 건 내부에 담긴 감정의 구조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거실 한쪽 벽에 놓인 큐시트 박스였다. KBS 시절 실제 사용하던 원고 보관함이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큐시트 더미엔 2002년 6월 22일, 2014년 4월 16일, 2020년 3월 1일 같은 날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모두 방송사의 역사에 남은 날들이었다. 거실 벽면엔 오늘이 생방송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는 문구가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치 방송국의 한 방면을 옮겨놓은 듯한 아카이브였다. 건축가에 따르면 이 집은 김재원이 직접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모든 공간이 침묵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멈췄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을 담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집엔 TV가 없다. 대신 거실 중앙에는 마당을 향해 열린 통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창문 앞에는 핀란드산 원목 소파 2개가 마주보게 놓여 있다.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그 자리. 하루 중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다. 그는 굿모닝을 카메라 앞이 아닌 햇살 아래서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집의 모든 디테일에 녹아 있었다. 소파 바로 옆 작은 테이블에는 커피 머신 대신 오래된 전축이 놓여 있었고 선반 위에는 라디오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가 줄지어 꽂혀 있었다. 그는 방송을 떠났지만 소리를 떠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말이 사라진 자리엔 더 선명한 청각의 세계가 놓여 있었다. 이 집은 조용한 은퇴자의 안식처가 아니라 철저히 소리를 위한 실험실이었다. 집안에서 가장 놀라운 공간은 2층 복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겉보기엔 단순한 작업실처럼 보였지만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그곳은 발음훈련실이라는 이름의 스튜디오였다. KBS 아나운서실에서 실제 사용하던 발성 마이크, 흡음판, 원고 스탠드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1997년 모닝플라자 첫 방송 때 사용한 원고가 보관되어 있었다.
퇴직하자마자 또 스튜디오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남편에게 방송은 일이 아니라 생명이었더라고요. 그는 그 방에서 매주 한 번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발음 교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두 명씩 찾아온 아이들은 처음엔 긴장한 얼굴이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땐 모두 밝게 웃는다. 호흡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김재원은 마이크 앞에서 단지 발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의 태도를 전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소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의 끝에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먼저 느껴야 하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마치 새로운 세대에게 마이크를 전수하는 듯했다. 한 선배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다. 작년 회식 자리에서 김 선배가 그러더군요. 굿모닝기라는 말을 이젠 진짜 햇살 아래서 하고 싶다고. 그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그의 은퇴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남는 작별이었다. 그는 방송국을 떠났지만 방송의 본질은 놓지 않았다. 전파가 닿지 않는 마을에서 그가 다시 마이크를 든 이유는 단 하나였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마치 잊힌 목소리를 되찾아주듯 그는 새로운 굿모닝을 조용히 꺼내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는 그 집에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취재진은 문논리 마을을 돌던 중 한 부동산 중개인의 제보를 통해 예상 밖의 단서를 입수하게 된다. 김재원 씨가 그 집을 산 건 단순한 은퇴 때문이 아니에요. 근처 단지까지 둘러봤고 지인들에게도 함께 들어오자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또 다른 계획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려는 사람의 행보치고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이어진 탐문 끝에 도착한 한 장소. 소나무 언더 캠퍼스라는 이름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눈에 들어왔다. 대표 명의는 김재원. 신청 목적은 음성회복 및 발성훈련 커뮤니티 센터. 그는 지금 문논리 인근에 새로운 방송인 재생 캠퍼스를 준비 중이었다. 이름하여 보이스 리셋 캠퍼스. 목소리를 잃어버린 방송인들이 다시 중심을 회복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방송계를 떠난 후 연락을 끊은 것도 SNS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혼자만의 은퇴를 원한 게 아니었다. 고립된 1인 방송의 시대에 방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일이었다. 이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공간이 필요해요. 김재원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더 이상 뉴스 앵커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가 바꾼 것은 무대의 모양이지 메시지의 본질은 아니었다. KBS에서의 마지막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로 저는 KBS라는 대학을 졸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다음 무대로 향하는 인사였다. 사람들은 그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TV가 없다. 대신 소리가 있다. 매일 아침 마당을 가로지르는 새소리, 커피 머신에서 울리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가 매주 한 번씩 듣는 자신의 목소리였다. 2층의 작은 방. 그는 그곳을 소리의 방이라 불렀다. 처음엔 단순한 음악 감상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천장을 보면 다르다. 약간 경사진 형태로 설계된 그 공간은 자연의 소리를 왜곡 없이 담기 위한 구조였다. 벽면에는 자작나무 흡음 패널이 둘러져 있었고 중앙엔 빈 의자 하나와 진공관 오디오, 릴테이프 데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방에서 오래된 테이프를 다시 듣는다. 그중 하나는 2002년 6월 22일 한국과 스페인의 월드컵 8강전 당시 뉴스 특보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온 국민이 환호하던 그날,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아 담담히 소식을 전했다. 그 테이프엔 그날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말끝마다 잠시 멈춘 호흡이 담겨 있었다. 이 소리가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리예요. 그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아내가 물었다. TV는 어디에 둘까? 그는 대답했다. 우리 집엔 TV가 없어도 돼. 대신 이걸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낡은 오디오 테이프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커피 머신 옆에 녹음기를 하나 놓았다. 처음엔 오늘의 날씨를 말하고 읽은 문장을 한 줄 남기고 가끔은 꿈 얘기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저 침묵을 담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했다. 그의 집을 찾는 몇몇 방문자들은 특별한 요청을 남겼다. 오늘은 침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는 매달 한 번 소리 명상회를 연다.
참석 인원은 단 8명. 스마트폰 없이 올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작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테이프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명상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에 제 안에 오래된 말들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집엔 TV가 없지만 그 안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들이 머물고 있었다. 은퇴한 지 한 달 후 김재원을 찾은 후배 아나운서가 물었다. 선배님, 이제는 뭐가 들리세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예전엔 세상이 들렸는데 지금은 내 안에 나를 듣고 있어요. 그 대답은 문놀리 마을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의 집엔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방문한다. 그들 대부분은 방송 관계자도 지인도 아니다. 오직 김재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어떤 이는 응원 메시지를,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하지만 그는 방송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가 말하는 보이스 리셋의 본질이었다. 목소리를 되찾는 일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과 태도의 문제였다. 최근 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소리걷기 코스. 아이들은 녹음기를 들고 산책로를 걷는다.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의 높낮이, 자갈이 구르는 소리, 첫눈이 나뭇가지에 닿는 소리까지 모두 기록한다. 그는 그 자료들을 모아 오디오 맵을 만들고 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지도. 그 지도의 제작자는 30년간 뉴스를 전했던 남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전하고 있었다. 마지막 방송에서 그가 남긴 인사가 다시 떠오른다.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굿모닝이라고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끝이 아니었다. 그 집엔 TV가 없지만 그곳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그의 손끝. 마이크 대신 나무를 쥔 그 표정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소리가 사라진 공간, 말이 멈춘 시간.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들려왔다. 그것은 굿바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굿모닝이었다.